안녕하세요. 더 나은 삶입니다. 지난 8월 24일 삼성전자는 코로나19 이후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240조 원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투자 계획은 코로나 이후 예상되는 국제 질서의 변화, 사회 구조의 대변혁에 대비해 미래에 우리 경제 사회가 당면할 과제들에 대한 기업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번 삼성전자가 밝힌 투자 규모를 보면 향후 3년간 240조 원 규모이고 이 중 180조 원이 국내에 투자될 계획입니다. 여기서 240조 원의 투자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잡히지 않을 수 있는데요. 지난 2020년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이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60조 원입니다. 5년간 160조 원이었죠. 그런데 이번 삼성의 투자는 3년간 240조 원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과거 2018년에는 3년간 180조 원 투자하기로 발표했었는데 지난 3년간 180조 원의 투자는 이미 완료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삼성이 투자하겠다고 밝힌 분야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야는 반도체입니다. 현재 삼성은 반도체 분야의 절대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우위를 강화하기 위해 투자를 확대하기로 결정한 것은 현재 대두되는 비상 상황 때문입니다. 반도체는 한국 경제의 안전판이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 산업으로 한번 경쟁력을 잃으면 재기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삼성의 공격적 투자는 사실상 생존 전략입니다. 특히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맞서 미국과 유럽연합도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업계의 패권 경쟁은 전례 없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으로 미국의 인텔, 대만의 TSMC 등이 파운드리 투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하면서 시스템 반도체 시장의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2020년 한국 수출의 19.3%, 제조업 설비 투자의 45.2%를 차지합니다. 만약 경쟁에서 밀리면 삼성뿐 아니라 이 나라가 쇠퇴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삼성은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반도체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할 계획이라 합니다. 메모리는 기술은 물론 원가 경쟁력의 격차를 다시 확대하고 차세대 제품 솔루션을 개발해 절대 우위를 공고히 할 계획입니다. 경쟁자들이 따라올 생각도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선당 공정 적기 개발 및 과감한 투자로 혁신적인 제품을 확보해 글로벌 1위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기존 모바일 중심에서 AI, 데이터 센터 등 새로운 반도체 수요를 중심으로 관련 사업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분야는 바이오입니다. 삼성은 두 가지 형태의 바이오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통해 CDMO, 즉 바이오 의약품을 위탁 개발 생산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삼성 바이오 에피스를 통해 바이오 시밀러 사업을 진행 중이죠. CDMO는 쉽게 말해 바이오 의약품을 대신 생산해주는 것이고 바이오 시밀러는 특허가 끝난 바이오 의약품의 복제약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삼성은 바이오 산업에 진출한 지 9년 만에 CDMO 분야의 압도적인 세계 1위가 되었습니다. 반도체 생산할 때 필요한 정교함과 과감한 투자로 원가를 낮추는 데 탁월한 기술을 가진 삼성의 역량이 돋보이는 분야이죠. 앞으로 바이오 분야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는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 절실히 느끼게 되었죠. 마스크 부족 현상, 백신 수출 제한 등으로 인해 각국이 각자 도생 조치에 나서면서 이른바 바이오 주권 확보가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고 자국 내 바이오 생산 시설 존재 여부가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대국임에 불구하고 그동안 백신을 구하지 못해 백신 접종률이 후진국보다 낮은 수준이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재앙이었죠. 향후 바이오 산업은 고부가 지식 산업을 넘어 국가 안보 산업으로 변모하는 양상이라는 분석에 따라 삼성 역시 과감한 투자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분야는 차세대 통신입니다. 삼성은 현재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달성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차세대 통신기술 선행 연구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5G 리더십을 향후 6G까지 이어지도록 투자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통신망 고도화 지능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에 집중 투자를 진행하고 차세대 네트워크 강자로 성장하기 위한 신사업 영역 및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장 추진한다는 계획이죠. 네 번째 분야는 AI, 로봇, 슈퍼컴퓨터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입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전세계 거점 지역에 포진한 글로벌 AI 센터를 통해
선행 기술을 확보하는 동시에 고성능 AI 알고리즘을 적용한 지능형 기기를 확대하는 등 연구와 일선 사업에서 모두 절대 우위 경쟁력을 확보하기로 합니다. 최근 미래 유망 사업의 하나로 각광받는 로봇 분야에서는 핵심 기술 확보 및 폼팩터 다양화를 통해 로봇의 일성화를 추진하고 첨단 산업 분야의 설계와 개발을 위한 슈퍼컴퓨터 활용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디스플레이 배터리 분야에서는 기존 제품의 한계를 뛰어넘는 차세대 기술 리더십을 강화해 시장 주도권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차세대 OLED, 퀀텀 닷 디스플레이 사업화, 고에너지 밀도 배터리 및 전고체 전지 등이 있습니다. 기업이 돈을 풀면 그 돈들이 흘러 우리 주머니까지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한 공학자가 로봇 기술 아이디어를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습니다. 이때 기업이 투자를 해줍니다. 공학자는 투자받은 돈으로 기술을 실현시킬 사람들을 채용합니다. 채용된 연구원들이 몇 년 일한 결과 기술은 완성됩니다. 기업은 로봇 관련 신기술을 손에 넣은 것이고 공학자는 중소기업 오너로 회장님이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연구원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습니다. 회사 주변에는 연구원들이 식사를 하는 밥집, 치킨집, 편의점이 생깁니다. 편의점 사장님은 알바생을 채용하고 치킨집도 알바생을 채용합니다. 그렇게 투자한 돈은 흐르고 흐르며 경제 구성원들의 지갑을 채우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영상을 보고 삼성전자가 역시 제 역할을 해주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오를 것이라 기대해 투자하는 주주분들도 많을 텐데요. 사실 기업이 돈을 풀면 1차적인 수혜 대상은 이러한 투자를 받게 되는 산업 내의 기업들입니다. 돈을 쓰는 기업은 지출이 늘고 투자로 인한 감가상각비가 크게 계상되는 만큼 주가에 긍정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투자를 발판 삼아 성장하겠지만 말이죠. 참고로 삼성전자가 2018년 180조 원을 쓰기로 발표한 이후의 주가 흐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2018년 8월 8일에 발표했는데 이때는 이미 고점 대비 20% 이상 조정받는 국면이었고 이후 20% 이상 주가는 더 하락했습니다. 물론 이후 삼성전자의 주가의 방향성은 바뀌었지만 말이죠. 참고로 언론들은 이번 삼성의 투자가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출소와 관련되며 국가경제와 관련된 이 부회장의 역할을 기대하는 정부의 요구에 화답 차원으로 풀이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이는 굉장히 동의하기 어려운 의견들입니다. 이는 간단히 말해 정부가 기업 총수를 감옥에서 나오게 해줄 테니 총수로 있는 회사에 돈을 좀 풀라는 이야기인데 만약 그렇다면 이는 배임에 해당합니다. 회장의 가석방을 대가로 정부가 원하는 대로 삼성전자가 돈을 푸는 것이라면 삼성전자가 정말 필요한 투자를 하는 것일까요? 불필요한 분야에 돈을 쏟아붓는 것은 아닐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삼성은 그동안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격차를 벌려온 기업입니다. 늘 하던 전략을 구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만 그동안 삼성은 총수의 부재로 투자 의사결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삼성의 정통한 재계 관계자는 미국 버라이즌과 AT&T 같은 대형 통신업체의 경우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수주를 따내기 힘든 게 현실이라며 5G 장비 수주 외에 사실상 중단된 대형 M&A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삼성의 모든 투자가 잘 되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길 바라며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번 삼성 투자와 관련하여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 좋은 기회를 찾길 바랍니다. 이상 더나은삶이었습니다.